안녕하세요. 유진씨, 기태영 씨 딸 로희 언어 천재라고들 하죠. 그러니까 언어 천재 애들은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될까요? 미래의 언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문해력으로 따질 때 어, 언어 문해력을 한 가지 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수리 문해력, 그 다음에 과학과 관련된 과학기술 문해력, 그 다음에 사실 이제 IT 내지는 디지털 문해력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전체의 가장 기반이 되는 게 언어 문해력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교육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태영 씨의 딸 로희는 지금 뭐 국제학교를 다닌다고 합니다. 공부, TV가 뭐니 거기에서도 언어 천재라는 말이 나왔는데, 언어를 어떻게 교육시키는가는 사고라든가 아니면 이 사고가 어떻게 전개되는 그 과정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런 것을 발달시키는데 언어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나이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읽기를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읽으면 재미없으니까 어머니가 읽어두든지 아니면 그 요사이 뭐 유튜브라든가 그 다양한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가 선택해서 넘기는 게 좋아요. 그림책은 속도를 자기가 조절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동영상은 자기가 조절을 잘 못합니다. 물론 뭐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지만 정지하는 것이 아니죠. 정지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림책이나 만화, 동화 등 그런 식의 읽기를 하는 게 꽤 좋습니다. 두 번째로 뭐냐 하면은 기준을 잡고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구분하고 흔히 분류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고가 뭐냐 하면 인간은 차이를 구분하는 거예요. 공통점과 차이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사고 방법은 공통점을 찾고 차이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점에는 유사성을 느끼는 거고, 차이점은 뭐 이질성을 느낄 수도 있고 그 어떤 차별성을 느끼는 거죠. 차별한다고 해서 꼭 이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차별되기 때문에 호기심이 가거나 신비롭기도 하지만 또 차별나기 때문에 거부감이나 역한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사고는 바로 비교와 대조입니다. 이제 그 비교와 대조 중에서 어떤 그 차이를 나눈 다음에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누는 것을 우리는 구분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약간 복잡하니까 어린애들한테 가르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가구에는 무엇이 있어? 여기서 가구에는 무엇이 있어? 이 말은 가구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니? 라고 묻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가구에는 무엇이 있어?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뭐 크게 상관없지만 가구의 종류는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또 뭐냐면은 학용품에는 무엇이 있지?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학용품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니? 하고 물을 수도 있겠죠. 자, 이게 뭐냐면은 구분과 분류의 사고입니다. 구분과 분류의 사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우리의 의식의 구조화 자체가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으로 나누어지죠. 예를 들어서 혹시 상위 개념이나 하위 개념을 잘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한 설명을 하면 상위 개념은 과일 하면은 상위 개념이고 상대적으로 과일의 하위 개념은 사과, 배, 키위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 요걸 단어로 하면 상위어라고 하고 하위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상대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일의 하위 개념은 키위이기도 하지만 과일의 상위 개념이 또 있을 수 있죠.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뭐냐 하면은 종종 가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은 같죠. 가구에는 무엇이 있어? 가구는 무엇이야? 애들은 이렇게 물으면 개념을 이야기하지 않고 종류를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구는 무엇이지? 라고 가구의 개념을 물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가구야? 그러니까 사실은 가구는 무엇이지? 라고 묻는 것은 가구의 용도는 무엇이지?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은 어떤 대상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 뭐냐 하면은 기능적 관점에서 다룹니다. 기능적 관점에서 다룹니다. 그러니까 어떤 쓸모가 있지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학용품은 무엇이야? 라고 하는 것도 학용품의 정의를 묻는 것이지만 여러분 정의란 말은 좀 쉬운 말로 하면은 개념이나 뜻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정의란 말은 약간 복잡한 면이 있어요. 형식도 있고 복잡한 면이 있는데 좀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냥 개념 뜻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용품은 무엇이야? 라고 애들한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고 정답도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가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종종 그게 뭐니? 라고 물으면 애들은 보통 손가락으로 지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지시적 의미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지시해서 의미를 잘 알 수 없는 것들도 있죠. 그런 것을 우리는 개념적 의미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감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다시 말해 눈으로 볼 수 있거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오감이 있잖아요. 오감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대부분 지시적 의미예요. 그렇지만은 평화라든가 행복이라든가 이런 것은 개념적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것으로부터 개념적인 것, 추상적인 것으로 일반화된 것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단어들이. 이 단어를 알아야지 그 말이 이해가 되는데 안 그러면은 이해도 안 되고 굉장히 재미없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특히 뭐냐면 현대사회에서는 시각적인 그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지기 시작했고 또 뭐냐면은 영화나 게임이라든가 등등 그 사이버 세계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이제 복잡한데 실제로 뭐냐면 코로나 자체가 우리의 어떤 문화를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그 다음에 실물 세계에서 가상 세계 혹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또 다르게 말하면 대면에서 비대면의 세계로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자동화, 기계화, AI 이런 쪽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공간 개념입니다. 여러분 공간 개념은 키우기 굉장히 좋은 게 블록입니다. 블록은 뭐 여러분 뭐 잘 아시지만은 놀이를 하면은 그 보이지 않는 깊은 세계의 감각도 생기게 됩니다. 뭐 대표적인 게 레고죠. 그래서 어떤 집 같은 것도 이렇게 만들고 애들이 뭔가 만들면 그 내부적인 세계, 다시 말하면 표면적 세계가 아니라 내면적 세계, 혹시 다르게 말하면 표면이 아니라 심층 내지는 깊이에 대한 개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있고 로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엄마가 있고 딸이 있고 유진 씨가 있고 로이가 있는 것이죠. 표정을 한번 보세요. 뽀뽀를 하는데 행복한 것은 엄마예요. 애는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눈빛을 한번 보세요. 자, 이런 것도 굉장히 사실은
흥미로운 부분이죠.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